안녕하세요. 남들 사는 이야기를 보거나 읽는 경험은 많아도 제 사연을 남들에게 보내는 경험은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네요. 최대한 진솔하고 담담하게 얘기해 보려는데 그 솜씨가 부족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엄마입니다. 30살이 된 아들과 둘이 살고 있어요. 저희 애는 딸 같은 아들이란 말과 딱 맞아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딸을 키우면 나이 먹을수록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친구가 된다고.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래요. 나이가 먹을수록 제 맘을 헤아려주고 제 모든 선택을 응원해주는 든든한 친구 같더라고요. 흔한 일탈이나 반항 한 번 한 적 없고 엄마랑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며 술, 담배도 안 하는 애예요. 그런 점에서 항상 아이에게 눈물 날 만큼 고맙거든요. 부모 맘은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없을 때도 이 아이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언젠가 이 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내 곁을 떠날 때나 내가 세상에서 사라질 때도 꿋꿋이 남은 날들로 나아갈 수 있게 발판을 잘 마련해 주는 게 제 몫이라 생각해요. 그 생각으로 매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와 둘이 살기 전까지 저희 가족은 세 식구였어요. 남편이 있었죠. 남편은 5년 전 외도로 저와 아들을 두고서 집을 나갔습니다. 일생에 참 상처받을 일 많다 하지만 내 편이라 생각했던 평생 내 곁에 있을 거라 여겼던 가족이 마음을 배신하는 일은 정말이지 감당하기 힘든 아픔이더라고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어요. 남편이 저와 아들을 버리고 가는 날이 올 거라고는 남편은 참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웃기지 않나요? 가정적이던 사람이 바람을 피웠냐 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정말 사실이었어요. 친척들도 아는 지인들도 남편과 저희 사이를 보며 어떻게 그렇게 금슬이 좋냐, 이런 남편 처음 봤다 할 정도였으니까요. 애초에 처음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저에게 오랫동안 구애를 했었고 제가 받아주면서 하게 된 거였어요. 저도 남편이 좋았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해야 하나?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세상인데 엄마가 되어 아이를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 당시엔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게 너무나 당연한 순리였으니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자는 주의였죠. 그런데 남편이 딱 봐도 너무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사람을 놓치면 평생을 후회하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니 이 사람을 닮은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남편이 저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전 한 번도 제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어요. 늘 저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이었고 아이를 낳기 싫어했던 제가 임신한 것에 많이 고마워하며 그만큼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허투루 쉰 적이 없으니 저런 성실함과 근면함이라면 무엇이든 믿고 함께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죠. 그런 남편을 닮아 순하고 어여쁜 아이까지 있으니 이렇게 세 식구끼리 남은 생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렇지만 단 한 번의 선택으로 그 모든 신뢰와 희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외도 상대는 남편이 어릴 적 살던 동네의 친구이자 마음을 나눈 연인이었어요. 연인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기도 해요. 한창 사춘기 나이에 서로를 좋아하던 어린아이였을 때이니까요. 따지고 보면 그 첫사랑이란 건가 봅니다. 남자의 첫사랑은 특별하다는 말, 그냥 포장인 줄 알았는데 남편에게도 그런 로망이 있었나 봐요. 그 여자에 대해선 저도 대충 알고 있었어요. 같은 마을 출신이라 그런지 집안끼리 서로 알아서 시부모님도 아시는 눈치였거든요. 너무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아직도 기억나네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했을 때였어요. 결혼식 때 그 여자를 부를 거냐고 시부모님이 지나가는 말로 남편에게 묻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 누구냐고 캐물었지만 남편은 그냥 동네 친구라고만 하고 넘겼고요. 나중에 신우에게 들어보니 남편이 좋아했던 여자라고 하더군요. 동네에 살던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마음이 맞아서 서로 좋아하고 그랬대요. 양쪽 집안도 친해서 서로 사돈 맺자고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나이가 들고 직장을 먼 곳으로 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것 같았어요. 그 여자가 먼저 서울로 갔고 그 이후 남편도 서울로 직장을 구했지만 여자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왔다더군요. 그렇게 계속 엇갈리니 만남을 이어갈 수 없었던 거겠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 저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추억을 갖고 있는 남편이 귀엽다며 웃었었죠. 시골 마을에 함께 자란 동네 소꿉친구가 서로를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는 흔하잖아요. 그래봤자 어릴 때 풋사랑이라 생각해서 넘겼는데 지금 보니 그 기억이 참 우습네요. 잠시 스쳐간 사람이라 치부했던 그 여자가 결국 제 인생을 바꿔버렸으니까요. 5년 전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남편은 한동안 고향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워낙 시부모님과 가까웠었거든요. 시아버님이 결혼 직후 돌아가셨을 때도 심적으로 많이 고생했었죠. 그 당시 혼자 남은 어머님 모시고 5년을 함께 살았어요. 어머님은 무뚝뚝하지만 아이를 예뻐해 주시고 저도 남몰래 잘 챙겨주시는 그런 마음씨를 가진 분이셨어요. 그런데 낯선 서울살이가 불편하다면서 혼자 지내더라도 아는 사람들이 있고 편한 집이 있는 고향에서 사시겠다 하시더군요. 마음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서 한 달에 2~3번 찾아뵈면서 고향에 계시는 어머님을 살폈으니 그 세월이 20년을 훌쩍 넘었네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저희 곁을 떠나니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과의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처음 봤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계시던 고향을 그리워하며 매일 밤 울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여보, 그러지 말고 고향에 내려가서 푹 쉬고 돌아올래? 아직 어머님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내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어머님도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와. 당신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어머님도 바라지 않으실 거야. 나랑 정훈이는 알아서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다른 걱정은 하지 말고. 남편은 고맙다며 그렇게 짐을 챙겨 떠났어요. 딱 일주일만 있다가 오겠다는 약속을 한 후였습니다. 남편을 믿으니까 그 외 다른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할 수 없으니까 내린 선택이었어요. 만약 그곳에서 남편이 그 여자를 만날 줄 알았더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어 죽을 것만 같은 얼굴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못 본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테죠. 하지만 다가올 내일을 모른 채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된 것이 사람의 인생이겠죠. 고향에 내려간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일주일만 있다 오겠다 약속했던 남편이 열흘이 흘러도 오지 않고 한 달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시 제가 알고 있는 전부였어요. 잠시 쉬겠다던 직장에 약속한 때가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을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남편의 전화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던 터라 정신이 없기도 했고요. 기다리면 오겠지 그냥 넘겨버렸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어떻게든 찾아갔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남편에 대한 저의 굳은 신뢰가 미련했던 건지 저의 안일함이 잘못됐던 건지 모르겠어요. 아들은 아빠를 조금만 더 기다려주자며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저를 안심시키곤 했었습니다. 아들도 남편과 굉장히 가까운 부자지간이었거든요.
남편은 아들을 한 번도 혼낸 적 없이 친구처럼 동네 형처럼 대하면서 사랑해 주었어요. 아들이 반항 한 번 없었던 건 어쩌면 그런 아빠를 두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거스르거나 대들 필요 없는 수직 관계의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들도 그만큼 아빠를 따르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만큼의 굳은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아빠는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렇게 아들과 저만 남은 지 근 2달이 다 되어 갈 때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남편은 어쩐지 나아진 게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쩐지 얼굴은 오히려 수심이 더 가득해진 표정이었어요. 목소리는 전보다 밝아졌고 말을 건네는 모습은 전과 변함이 없는데 이상하게 공허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무언가 두고 온 것처럼요. 다른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 일 없었다면서 말을 돌리더군요.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마시던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때로는 핸드폰을 붙잡고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기도 하고요. 아직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나 보다라고 여기다가도 어쩐지 찜찜한 기분이 앞섰습니다. 무언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싶었어요. 아들을 슬쩍 떠보기도 했지만 아들은 남편의 달라진 점을 전혀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다르잖아요.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아내인 제가 모를 수 있겠나요? 그래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은 때에 하루 날을 잡고서 물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2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그랬더니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어느 말보다 청천벽력 같은 그 말을 하더군요. 고향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고요. 어쩐지 예전에 이름을 들어본 것만 같은 그 여자를요. 처음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말동무로 만나서 옛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커져갔다고 하더라고요. 헤어지기가 아쉬워서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어느샌가 2달이 흘렀다고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상으로 가족품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대요.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과 못다한 애정을 그 여자가 채워준 것 같대요.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으니 충격으로 아무 생각도 말도 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으니 모르겠대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고민하는 것도 다 저에게 죄 짓는 거란 걸 아는데 말하지 않으면 그것도 너무 죄책감이 들 것 같았대요. 차라리 끝까지 숨기지. 어떻게든 이겨내고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는 거냐고 남편에게 욕도 해보고 때리기도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다시 예전으로는 못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다음날 새벽 짐을 챙겨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릴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던 그 말조차 거짓이었나 봅니다. 어쩌면 남편은 이미 처음부터 그 여자에게 가기로 마음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족을 떠날 방법을 모르니 제 옆에 잠시 동안만 머무르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러다 참다 못한 저의 물음에 지금이구나 싶어서 곧바로 떠난 거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짧은 인사조차 못하고 남편을 보내야 했습니다. 외도하고서 우릴 버리고 간 사람에게 무슨 인사를 하겠냐 싶지만요.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했는데 어떤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게 너무나 허망하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쪽지라도 남겨두던데 남편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매정한 이별이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왜 갔는지, 돌아오진 않을 건지 그 모든 게 분명한 이별이기도 했죠. 멍하니 혼자 침대에 앉아 있는데 아들이 오더라고요. 눈물도 메말라 버린 전 아빠가 떠났다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믿기지 않은지 자신이 찾아오겠다며 뛰쳐나가더군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어차피 아이의 눈에 띄지 않을 테고 붙잡힌다 해서 돌아올 사람도 아니라는 걸.
오늘 새벽에 떠난 사람이었지만 이미 마음은 2달 전에 떠나버렸다는 걸요.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아이와 저는 정말 죽도록 힘들었습니다. 워낙에 다정하고 헌신적이던 남편이었기에 충격이 더욱더 컸던 것 같아요. 아이도 자신이 그렇게나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빠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생각에 참 많이 괴로워했을 테죠. 아이는 대학교를 자퇴하고서 아르바이트에만 매달렸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몸을 움직이면서 시간을 보내려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니 회사를 그만둘 수 없어 꾸역꾸역 출근을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만 거의 송장과 다름없었어요. 마음이 시들어버리니 몸까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내 모든 행복이 사라졌고 다신 행복하지 않을 것만 같다는 생각에 매일 오늘보다 끔찍한 내일이 오지 않기만을 바랬습니다. 만약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저희는 서로를 위해서 살아남았고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했어요. 그렇게 미칠 듯이 일만 하면서 1년을 보냈어요. 남편의 존재를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우기 위해 아들과 저는 남편에 대한 일들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살짝이라도 나오면 흠칫 놀라며 곧바로 화제를 돌렸어요. 아들은 저에게, 저는 아들에게 남편을 생각해낼 틈을 주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떠올리기엔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기억이니까요. 어쩌면 남편이 그 여자를 선택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 버림받은 게 아니다. 라고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미 골마버릴 대로 골마버린 아들과 저는 이제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카페를 차리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고서 가게를 차리고 일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 열정을 가지고서 커피에 대해 공부하고 사업을 배워와서 부족함 없는 가게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신은 우리를 버린 게 아닌 건지 다행히 장사는 굉장히 잘 됐어요. 다른 몇 개의 지점을 낼 수 있을 정도였죠. 물론 무엇보다 저희가 노력하고 버텨낸 덕분에 낼 수 있던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아들은 어느덧 30대가 되면서 어린 티가 사라진 늠름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전에는 애교도 많고 한없이 여린 아이였는데 남편의 부재와 새로운 사업으로 인해서 빨리 어른이 된 느낌이었어요. 엄마로서 그 모습이 대견하기도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쩐지 커가면서 남편을 더 닮은 것 같기도 했고요. 이 말을 하면 아들이 크게 화낼 걸 아니까 한 번도 말한 적 없지만 남편의 성격과 성향, 마음씨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남편의 모습을 떠올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역시 피를 속일 순 없나 봐요. 아들은 남편에 대해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처음엔 아빠를 많이 그리워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억지로 대화를 피한다기보다 전혀 생각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옛 기억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없더라고요. 때때로 불쑥 남편 이야기를 꺼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어요. 엄마, 그 장롱에서 발견했는데 이거 아빠가 쓰던 수첩 맞지? 거의 새 거던데? 이거 그냥 내가 쓸게. 사실 저는 무뎌지긴 했지만 아직도 간간히 남편이 생각나긴 했거든요. 애정 담긴 마음은 아니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고 남편과 함께한 과거의 시간을 문득 그리워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들이 저렇게 깨끗이 잊고 지내니 저도 엄마로서 이런 모든 감정과 생각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거의 일에 사로잡히지 않고 앞으로 남은 날을 열심히 살아가고 싶었고요. 그렇게 우리만의 평화를 되찾을 때쯤 남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아무런 연락도 기척도 없이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마치 방금 퇴근하고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언젠가 스쳐 지나치더라도 만날 날이 있을까 생각은 했었지만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사라지더니 이렇게 또 갑자기 나타나서 제 인생을 흔들어 놓으니 이 상황이 참으로 기가 막히더군요. 이사 안 갔네. 와보니 그대로여서 조금 놀랐어. 그동안 잘 지냈어, 당신? 어색한 미소와 함께 건네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걸 어떻게든 참으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선 그냥 혼자 집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지난 악몽이 떠올라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지만 눈물을 흘리기 싫어서 적신수건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요. 사람 마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나 죽도록 원망했던 사람인데 목소리를 듣자 반가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 제가 너무나 싫었지만요. 문을 열어줄까 아주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도 쉽게 나가버린 사람인데 너무 쉽게 들여보내주면 그간 고생한 저의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요.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만나봤자 변하는 건 없을 테고 이제야 아이도 간신히 본인 자리를 찾아갔으니 제 선에서 묻어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다행히 매번 아들이 출근하고 없을 때였어요. 한 번만 만나줘. 꼭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제발 문 좀 열어주라. 응? 며칠이고 문을 두들기기에 경찰을 부를까도 고민했지만 결국 나흘째 되던 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얘기나 들어보자는 심산이었는지 어떻게 살아온 건지 궁금해서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열어줬던 건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다만 눈을 떠보니 제가 문을 열고서 남편을 올려다보고 있더라고요. 눈물 고인 남편의 얼굴을 보니 다시 또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은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5년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남편은 전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져 있었어요. 큰 가방만 하나 들고서 찾아온 남편은 많이 헬쑥해져 있었고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였죠. 몸은 거의 전의 반토막과 같은 모습이었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온 남편은 오랜만에 다시 찾은 집이 반가운 건지 신기한 건지 조용히 둘러보더군요. 저는 소파에, 남편은 바닥에 앉고서 서로 고개만 숙인 채 무거운 정적을 보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던 남편이 먼저 입을 떼었어요. 정훈이는? 어디 있어? 가증스럽네. 당신이 정훈이 소식을 궁금해할 자격이 돼? 애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묻지 말고 하려던 얘기나 하고 나가.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거 진짜 끔찍하게 싫거든? 남편은 또다시 아무 말이 없더군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편이 꺼낸 말은 정말이지 또다시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 간 좀 이식해 줄 수 있어? 뭐? 나 간암이래. 절제 수술 받았는데 재발했어. 이제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대. 5년 만에 찾아와서는 그것도 바람을 피워 처자식 버리고 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간 이식을 해달라뇨. 이거야말로 영화보다 더 잔인하고 끔찍한 일 아닐까요? 남편은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음 직전에 우리를 찾아온 겁니다. 그 여자랑은 3년 전에 헤어졌어. 당신과 아이 곁을 떠난 후에 정말로 나 곧바로 후회했어. 내가 정말 미쳤던 거야. 한순간 마음을 기댄 순간들을 사랑이라 착각하고 멍청한 선택을 한 거라고. 당신도 알잖아. 나 그 당시 엄마 그렇게 되고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는 거. 그래서 판단이 잘못 섰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돌아오고 싶었지만 염치가 없어서 그러진 못했어. 그렇게 떠났었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돌아올 수 있었겠어. 그렇지만 너무 그리웠다고. 당신과 정훈이, 이 집이 정말 미칠 듯이 그리웠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집에 있는 물건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뭐 하나 말이 되는 게 없었으니까요. 전부 거짓말, 변명뿐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어요. 염치가 없으면 그렇게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죽지. 얼마나 귀한 목숨이라고, 얼마나 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다고 간을 이식해 달래? 당신이 버리고 간 가족들 간을 받고 싶어? 네가 인간이야? 죽어 그냥. 제발 그냥 좀 죽으라고! 그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살고 싶다고요. 살아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싶대요. 이대로 죽어야 자신의 죄가 그나마 덜어지겠지만 그럼 저희에게 돌아오지 못한 걸 지옥에서도 후회할 것 같다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면 도저히 죽고 싶지가 않대요. 자신이 저희 곁에서 평생 갚으면서 살 수 있도록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간절히 비는데 오히려 화가 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지옥 속에서 살았는데 본인은 지옥에서 후회할 걸 생각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어서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갚는 것도, 그 빌미로 아들과 제 옆에 머무는 것도, 간이 아니라 내 몸에 부질없는 그 무엇 하나 주는 것도 전부 다 싫다고 소리치고선 남편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내고선 정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네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내 삶이 너무 박복해서요. 떠났으면 아무 소식 들리게 하지 말고 살지.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서 찾아온 남편을 보니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운명이 너무 가련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내색하지 않으려 혼자서 정말 꾸역꾸역 참았지만요. 매일같이 문을 두들기며 소리를 치던 남편은 그 뒤로 저를 찾아오지도 아들을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지 않아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생각이 많고 복잡해서 정말이지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죠. 그토록 저주했던 남편인데 만약 저렇게 죽는다면 제가 힘들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고민이 되었어요. 언제나 남편이 벌을 받는 상상을 했으니까 이제야 그때가 온 거라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만 남편이 죽으면 제가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자꾸만 떠오르고 너무 밉고 싫지만 그래도 한때 저의 전부였던 사람인데, 30년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만약 이렇게 떠나면 제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아마도 전 아직까지 미련하게도 남편을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증오하면서도 제가 사랑하던 남편의 모습을 버릴 수 없던 거였나 봐요. 답답하다고 욕을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게 솔직한 저의 마음인가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간이식 수술을 해준다 해도 걱정거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제 간을 주는 건 상관없지만 만약 아들만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피가 섞인 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 목숨보다 귀하고 소중한 아들인데 그 아들의 간을 떼어서 남편에게 주는 게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도 할 짓이 못됐고요. 가족을 버리고 간 아빠에게 장기를 내어주자는 게 엄마로서 도저히 할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만이라도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 그럼 아들은 그 선택을 이해해 줄까 싶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매일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니 결국엔 쓰러지고 말았죠. 어떻게 쓰러졌는지, 언제 그렇게 된 건지 기억이 안 나요.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더라고요. 아들이 울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요. 엄마, 괜찮아? 놀랐잖아. 정말 나도 쓰러질 뻔했다고. 왜 그렇게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냐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비밀로 하기엔 저도 이제 한계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 결국 그간 있었던 일을 전부 다 털어놓았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순전히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만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던 제가
스스로도 너무나 답답하고 싫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네요. 아들은 말없이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그리곤 아무런 대답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도 사실 너무 당황스럽고 충격이라 혼자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요. 전 이렇게 또 아이에게 한 번 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것만 같아서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이 최선일지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저는 이미 판단이 흐려진 상태였으니까요. 그 이후 아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면서 저에게도 평소처럼 대하려 했어요. 하지만 웃고 있는 얼굴 속에서도 분명 깊은 근심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결국 이식 수술을 포기하기로 했어요. 저런 아이한테 그런 잔인한 선택을 차마 강요할 수 없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운명이고 저희에 대한 죗값이라고 여기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 무엇도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그저 세상의 순리이자 인간의 운명이라고, 저도 하루빨리 마음을 다잡고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계속 스스로를 다그치면서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남편이 다시 저희를 찾아온 겁니다. 하필 아들이 있는 저녁에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저는 너무나 놀랐지만 이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싶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저를 다시 또 찾아올 것 같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다소 놀란 듯 보이는 아들에게 저는 최대한 침착한 얼굴로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너는 나오지 말라 말하고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전 혼자 밖으로 나가 집 앞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그 전보다 더 마르고 수척해서 파리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만 같은데 꾹 참고서는 죽은 줄 알았는데 왜 또 찾아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전과 다르게 굉장히 작고 힘없는 목소리로 얘기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부탁하려고 왔다고요. 부탁을 거절한다면 그럼 그냥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싶었다고 덧붙이면서요. 핏기 없는 손을 내미는데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 보고 싶지 않고 아들 얼굴 보여줄 마음도 없어. 그게 당신 부탁에 대한 내 대답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만 가. 제발 다신 찾아오지 마. 그렇게 말하고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는 그 순간 아들이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5년 만에 본 아빠 얼굴을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바라보면서요. 놀란 저는 아들의 팔을 잡고서 집으로 들어가자고 끌어당기는데 꿈쩍도 않고서 가만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너? 들어가. 제발 좀 들어가라고. 이정훈, 엄마 말 계속 안 들을 거야? 너까지 내 말 안 듣는 거냐고? 그렇게 옆에서 당기고 소리치는데도 아들은 그저 가만히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본 아들이 반가워서 다가오면서도 염치 없는 건 아는지 이내 고개를 숙이더군요. 아빠가 널 볼 면목이 없어. 그 짧은 말 이후로 마치 남편과 제가 5년 만에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또다시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각지 못한 말을 하더군요. 이식해 줄게요. 하루라도 빠른 게 좋으니까 당장 내일 모레 검사 받죠 뭐.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모레 오전에 찾아와요. 딱 그 말만 하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미쳤냐면서 이제 다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왜 혼자 결정하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자 아들이 참아왔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 혼자 결정해서 미안해.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 생각해봐. 엄마, 아빠 저렇게 보내면 우리는 다시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남은 삶을 보내야 해. 우린 이미 지난 5년간 절망 속에서 보냈잖아. 난 또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아. 엄마랑 나는 알잖아. 우리는 분명 후회할 거란 걸. 나 사실 아빠가 죽도록 미우면서도 그리웠어. 아빠랑 함께 했던 시간이 너무 행복했으니까. 그 시간이 그립고 아빠도 보고 싶었어.
엄마도 나도 아닌 척 했지만 사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할 수 있는 걸 하자. 일단 살리고서 받아주지 않으면 돼. 그래서 괴로움 속에 꾸역꾸역 살게 만들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일지도 모르잖아. 여태껏 힘들지 않은 척, 그립지 않은 척 해왔지만 아들 눈에는 다 보였나 봐요. 아들 입으로 아빠가 사실 그리웠다는 말을 들으니 그게 너무나 슬프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동안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싶어서 아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엄마여서 참았던, 자식이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우리는 지난 5년간 지옥 속에서 버텼는 시간들을 다독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남편과 함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식 적합자로 결과가 나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과 시간들이 어떻게 흘러간지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끝이 없지만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버거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 이게 나와 아들이 한 가장 최고의,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어르고 달랬던 것 같아요. 아들은 그래도 어려서 그런지 금방 회복할 수 있었고 남편도 다행인지 뭔지 수술 결과가 좋아서 더디지만 천천히 회복해 갔습니다. 가끔 남편의 병실에 찾아가긴 했어요. 짧은 안부를 주고받고선 곧바로 나왔지만요. 남편의 얼굴을 보니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남편은 제가 올 때마다 조금씩 과거 이야기를 해줬어요. 고향으로 떠난 뒤 있었던 일, 그 여자와 있었던 시간, 그간 어떤 생각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요. 한 귀로 흘려서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건 전부 지나간 일이니까요. 더 이상 과거의 남편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듣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답을 내렸거든요. 이제 나랑 아들은 남은 삶을 살아갈 사람들이니까 앞으로의 이야기만 듣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회복하고 나서 저희는 천천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5개월이 흘렀고 저도 어느덧 저의 하루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찾아왔고요. 건강을 다 회복한 건지 멀쩡해 보이더군요.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며 언제 합칠 건지에 대해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으로 돌아오는 상상을 매일 했었는데 이렇게 현실이 되니 신기하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부족한 자신을 받아줘서 살려줘서 고맙다며 두 손으로 제 손을 꼭 잡고서요. 역시나 그랬어요. 수술을 결정한 것부터가 남편은 재결합의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아들은 식탁에 앉아 저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더군요. 씩 미소를 짓고서요. 그때서야 아들이 어떤 계산을 했는지 최고의 복수를 하자고 한 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겠더군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서 말했습니다. 재결합 같은 거 안 해. 당신이 인간이라면, 아빠라면, 아들 장기 받아서 살았으면 앞으로는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 그거로 평생 죗값 갚는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나랑 정훈이 옆에서 지내란 얘기는 아니야. 어머님이 살아계셨다면 절대 당신 같은 사람 받아주지 말라고 하셨을 테니까. 오늘 이후로 다신 이 집 근처로 올 생각 마. 이번엔 우리가 당신 버리는 거야. 남편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결말이었는지 어리벙벙하게 서 있더군요. 자기는 이제 오갈 데 없다며 저랑 아들만 믿고 왔다고 제발 받아달라 애원하는데 인정사정 없이 그냥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번에도 문을 두들기기에 경찰을 불렀습니다. 한번 호되게 당해보라고요. 아들이 웃으며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드디어 뭔가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서 속이 시원했어요. 정훈아, 엄마는 5년간 마음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너무나 무거웠거든. 아빠를 만나고도 수술을 하고 나서도 똑같이 무거웠어. 그런데 지금에서야 그 돌을 치워버린 느낌이야. 아마도 엄마는 그 작별 인사를 못해서 그랬었나 봐. 갖은 욕을 하든 뺨을 마구 때리든
간단 명료하게 안녕을 말하든 간에 그 어떤 방식으로도 아빠와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하고 떠나보냈다는 생각에 그렇게 힘들었었나 봐. 지금에서야 아빠를 보낼 수 있어서, 속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아들은 저의 작별 인사를 통해서 본인도 아빠를 보냈다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들과 저는 그렇게 우리의 상처를 마주했고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소식은 그 뒤로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따금씩 저장하지 않은 그 번호로 문자가 오긴 해요. 남편이겠죠. 정말로 이제 제 말을 잘 듣고 있는 건지 자신이 멀리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락을 전하더군요. 어디에 집을 구했고 어디에서 직장을 다니게 됐고 건강이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요. 마치 선생님에게 숙제를 검사받는 아이처럼요. 그럼에도 한 번도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완벽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고 모든 과거를 끝내버렸으니까요. 남편은 근면성실한 사람이니 굶어 죽지 않고 잘 살겠죠.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놨으니 그 어디서든 잘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아들과 저는 기존의 카페를 확장시켰고 장사도 여전히 잘 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차리고 나서 더 열심히 일하던 아들은 최근에 좋은 사람도 만난 듯해요. 소개로 만난 여자분인데 너무나 잘 만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들의 선택이라면 전 어떤 거라도 좋아요. 그 모든 선택이 옳다고 믿고 지지해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만약 아들이 결혼을 결심한다면 그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도 힘닿는 데까지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해요. 그런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몸이 아픈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게 아직 많은 날들이 남은 것 같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이별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못한 채 갑작스럽게 보내줘야 하는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전 매일 매 순간 더욱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진심을 다한 순간에는 갑작스러운 끝이 다가온다 해도 후회가 없을 거라고 믿게 되었거든요. 제가 떠난 그 후에도 아이가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모든 시간에 진심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들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